1970년대 말부터 황하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의 시원이라는 학설이 무너지는 고고학 역사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발굴이 본격화되어 1980년대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른바 만리장성밖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신석기 문화였고,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이 때문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시원 문명이라던 황하 문명의 앞선 문명이라니. 하지만 이 고대 문명의 존재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고, 결국 1995년에 이르자 중국 학자들은 이를 요하 문명이라고 칭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런 중국 고고학자들의 결론에는 무화량 유지에서 발견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묘의 발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 물리적 증거들은 이 지역에 만들어진 문명이 시기적으로 황하 문명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명백한 문명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 측은 큰 고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수천 년간 사막화가 진행되어 요하 문명의 대부분이 모래구덩이에 묻혀있는 기후 및 지리학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체 앞으로 어떤 더 대단한 문명의 흔적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이후 진행된 동북공정 과정을 통해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을 연결하여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원 문명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이것이 중국 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고고학계의 거물이라는 소병기와 같은 학자는 중국 역사의 시원을 연 황제 세력이 바로 이 요하 문명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후에 황하로 이주하여 황하 문명을 열었다는 고고학적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요하 문명 홍산문화 후기인 BC 3500년에서 3000년에 이르면 이 지역에는 초기 국가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며, 홍산문화의 뒤를 잇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는 상당한 수준의 국가, 이른바 반국 단계의 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중국 측이 주장하는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인 기원전 2300에서 1600년 시기는 공교롭게도 우리 역사에도 국가가 등장했으며, 그 지역 역시 요하 문명과 지리적으로 겹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조선이 과연 이 시기에 존재했는가의 문제조차 아직 한국 학계 내에서는 부정되고 있을 뿐, 요하 문명과 연관성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한국 학계 내 학자들은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아무리 멀리 잡아도 기원전 9에서 7세기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보다 좀 더 유연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원전 12세기에서 10세기를 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두 주장이 현재 한국 학계의 주류인데, 이들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의 영토는 요하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요하 문명은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고조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학자가 바로 국내 요하 문명 최고 권위자인 우시라 교수입니다. 항공대 교수인 우시라는 요하 문명이 분명히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시라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켜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시라 교수는 최근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서 역화라는 중국 학자의 이하 선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이 학설에서 역화라는 학자는 요하 문명을 이족의 문명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시기적으로 먼저 있었던 토착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흔히 중국 문명의 시조로 그동안 알려진 하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세력으로, 그들의 문명은 시기적으로 이족의 문명보다 느리며 언어적으로도 인도 유럽어가 표층을 형성하는 화어로 이족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화의 이론은 중국에게는 불리하고 마치 중국 측이 요하 문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마저 줍니다. 하지만 역화는 이어지는 논리에서 한족의 역사는 이와 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요하 문명을 중국의 것으로 만드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한인, 한어, 한문화 등 중국의 기원이 되는 문화는 모두가 그러한 결합 과정을 통해 중국 문명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의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의 문화와 결합되어 결국 중국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라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마저도 요한명이 황하의 하 문명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명임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시라 교수는 더 나아가 요한명이 황하 문명으로 이어진다는 중국 측이 만들어낸 논리적 고리는 요한명의 뒤를 잇는 문명이나 국가가 그 자리에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약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요한 문명의 뒤를 이어 요하 지역에 세워진 것이라면 요한 문명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주체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고조선을 부인하는 가장 큰 논리 중 하나는 고조선이 요임금 시대에 세워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임금은 고사하고 요임금, 순임금 이후에 등장하는 우임금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라의 존재조차 믿기 어려우니 요임금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라 교수는 요순시대와 하왕조를 부정하는 기존의 논리는 이미 고고학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고고학적 유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사유지라는 곳입니다. 산사성 인분시 근처에서 발견된 도사유지는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문명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유적지 총 면적은 430만 평방미터이며 내성과 외성을 갖춘 쌍성으로 외성 안의 면적이 280만 평방미터, 내성 안의 면적이 13만 평방미터입니다. 도시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는 외성의 면적이 서울시 여의도 면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초기 백제인 한성 백제의 도성이라고 하는 풍납토성이 40만 평방미터가 조금 되지 않으니 무려 그 7배가 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 도시의 존재는 이 도시의 정치 세력이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언제 존재했던 것일까? 바로 기원전 2500에서 1900년으로 요순시대에서 하나라 초기 정도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소 400년 이상 존속한 이 도시에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거대 고분군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황하 문명이 만들어낸 초기 국가의 흔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요임금의 수도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이룬 국가가 사료에 요임금의 국가로 비정되어 있으니 이곳이 바로 요임금의 수도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는 너무 단순 비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유적에서 고고학적으로 요임금 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문자 기록이 나오지 않기에 도사 유적이 요임금의 수도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화의 시대로만 알려진 이 시대에 이미 국가 단계에 접어든 문명이 중국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요순 시대로 비정되는 시대에 동아시아 여러 곳에 국가가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순 시대가 신화가 아니라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다는 국가인 고조선 역시 신화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요서에 자리한 하가점 하층 문화를 국가 단계로 보고 있는데, 우시라 교수는 그들이 여기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국가는 그들의 주장처럼 후대의 중국 문명의 기초가 되는 어떤 세력이 아닌 한민족의 국가, 즉 고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요한문명에서 파생된 세력 일부가 중원으로 남하하여 중국 문명 형성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요한문명 자체를 중국 문명 계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시라 교수는 더 나아가 기원전 2000년 이전에 고조선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로 레지 고조선 사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지 사료의 저자인 레지 신부는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320여 년 전인 17세기 말인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중국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지리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학을 연구한 학자 선교사였습니다. 레지 신부는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에 자리한 예수의 선교본부에 보낼 보고서에 청나라 주변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조선에 관한 조사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청나라 황실서고의 자료들을 추천받아 읽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한민족의 기원부터 당대인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의 글은 프랑스로 보내져 원문인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 등 거의 동시기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 곳곳에 퍼져나갔고, 그의 한국 역사에 대한 기록은 당대 유럽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정설로 인정받았습니다. 적어도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한국 역사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레지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레지 사료에서 저자인 레지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고조선이 요임금 때 시작되었다는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의 말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인은 기원전 2357년 치세를 시작한 요임금 때부터 기원전 2188년 치세를 시작한 하나라 3대 제왕인 태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속민이었다. 그러나 이때 하나라 천자 태강의 압정은 고조선의 저항을 가져왔다. 하지만 기원전 1818년 치세를 시작한 하나라 마지막 천자인 걸대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은 중국에 다시 조공을 바쳤다. 그렇지만 걸의 폭정은 또다시 고조선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이때 고조선은 일부 중국 영토에 침입하기도 한다. 또한 레지 사료에는 고조선과 상나라와의 전쟁 기록도 등장합니다. 기원전 1562년 치세를 시작한 상나라 제왕 중정 때 고조선은 중국을 침공하였고, 이후 고조선은 때때로 굴복하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속과 반란은 기원전 1324년 치세를 시작한 상나라 제왕 무정 치세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무정 때의 세력 약화는 고조선이 강남과 산동 지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레지 사료의 기록이 20세기 초 조선 후기 명문가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김교원 선생의 신단민사와 신단실기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레지 사료를 제대로 해제하여 이를 국내 처음으로 김교원 선생의 신단민사, 신단실기 등과 교차 검증하여 이슈화된 역사학자인 유정희는 그의 저서인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300년 전 레지 사료의 고조선 관련 기록과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 김교원의 고조선 관련 기록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것을 봤을 때 최소 수백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기원이 중국 요임금 때부터 기원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중국은 물론 우리 선조들에게도 상식이었던 것 같다. 이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중요 사료 등에 지금 우리 민족의 기원이 중국 요임금 때부터였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김교원이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이는 당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상식이었다는 것 같다. 아마 300년 전 레지와 100년 전 김교원이 같은 중국 측 사료를 본 것도 같다. 그게 꼭 고려식이 이련이 말한 위서 같지는 않고 위서를 이용한 다른 책인 것 같다. 사실 좀 의아한 게 우리 민족의 기원이 중국 요임금 때부터였다는 사실을 최소 수백 년, 더 넓게는 최소 1000년 전 중국인들은 물론 우리 민족에게도 상식이었는데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 국내 역사학계, 그것도 동양사 등이 아닌 한국 고대사 전공, 그것도 특정 대학 출신의 일부 국내 학자들밖에 없다. 수백 년 전부터 중국인, 한국인들은 물론 현대 다수의 한국인, 현대 한국의 같은 역사학자인 동양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을 아주 극소수의 현대 국내 한국 고대사 전공자들만 부인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새로운 이론들, 레지 사료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우시라 교수는 요한명은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이며 이것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단계로 계승되어 고조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조선은 현재 한국 학계 주류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국가로 보아야 하며 그 기원은 요순시대로 비정되는 기원전 20세기 이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도사유적과 요한명을 통해 드러나는 고고학적 증거는 물론 이련의 삼국유사, 레지 신부의 레지 사료, 김교원의 신단민사와 신단실기 등에 의해 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명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우시라 교수의 논지를 중심으로 요한명과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한명이 우시라 교수에 의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난 200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에 대한 대중적 흐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흐름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좀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